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야. 오늘 지원 씨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오셨습니다.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이제 5월이 돼서 그런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꽃 같습니다. 정말 기분이. 봄이 네. 왔어요. 이렇게 또 친곡 홍보하는 건가요? 꽃 같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I've been watching you, oh goddamn night. I'm trying my best to get you from my side, but it's alright. I know I got you under control. I can do it with my hands tied behind my back. Yeah, I know you're gonna like it like that. I can give you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어떤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저는 그 네. 월드콘 있잖아요. 월드콘 기가 막히죠, 그거 정말. 이렇게 까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머리에 그 초코 담겨 있는 거. 그거는 마지막에 그거 딱 넘길 수 씹어. 없어요. 양보가 안 돼요. 그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네, 진짜로.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도 월드컵 사실 되게 좋아요. 월드컵 진짜요? 말고 월드콘 되게. 그 끝에 있는 그 과자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통했네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여러 가지로 통했으면. 우리 산이 학생은 어떤 거 네. 좋아해요? 저는 뭐 아이스크림 모든 걸 다 좋아하죠. 사실 오늘 홍기찬 선생님 여기 나오셨지만 네. 오늘은 저한테 물어보셔야 아이스크림에 대한 제가 기대가 명쾌한 됩니다. 대답을 드릴 저 수 하나 더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저 알건바라고. 알겠구나. 그 껌이 들어있는 거 그거 너무 좋아요. 나 진짜. 맞아요.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요. 너무 기분 좋다 오늘 진짜. 형은요? 저는 이쁜 여자랑 같이 먹는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그럼요 그거야. 예. 사랑에 빠진 딸기. 뭔들 좋아해요. 뭔들. 네. 예, 그쵸. 여자분 혼자 먹는 건 다 싫어요. 근데 형 혼자만 먹었잖아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안 먹어. 참으세요. 너나 먹어. 죄송해요. 같이 먹으면 되죠. 쌤께서는 제일 좋아하시는 거. 오늘 우리가 빙가루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네. 빙그레라는 기업을 떠올리면 바나나마두가 제일 떠오릅니다. 그렇죠. 오늘 뚱빠라 그래요, 뚱빠. 네네. 맞아요. 뚱바. 맞아. 빙가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과업계를 네. 좀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냐니까요. 저는 없어요. 똥마 좋아하시네요, 아이스크림 안 똥마. 먹는데 안 드세요. 비비빅, 그다음에 비비빅. 메로나 굉장히 오래된 아이템들이 그쵸. 하나다 팔리는. 사실 그런 게 오래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세요. 정말 맛있으니까. 두 기업에 대한 이제 그 이미지를 알아봤는데 또 학생들의 또 설문조사 결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 산이 학생이 취재 나갔었죠? 일단 설문조사를 하는 저로서가 가장 네네. 신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결과가 좀 재밌었습니다. 좀 먹으면서 하지 그랬어요, 진짜 실제로. 먹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네네. 이제 한 손에 핸드폰 카메라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참. 이제 친구들이 정말 뭐 먹고 있고 아니면은 뭐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 먹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오, 전략적인데요.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잘생겼다. 오늘의 주제는 노이킴인 줄 알았어. 롯데 제과와 빙그레 대결인데요. 아이스크림 같은 남자네요. 둘 중에 어떠한 제과점을 더 선호하는지 학생들의 의견 조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두 분. 연인이겠다. 나란히 빙그레. 날씨 전화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근데 딱 봐도 지금 계속 박빙인 것 같아요. 1등이네, 진짜. 사실 저분이 저희 기숙사 룸메이트예요. 이름을 많이 네, 동거인. CSK에서 롯데로 골랐습니다. 둘 중에 하나요. 네네. 저는 롯데제가 아무래도 좀 빙그레보다는 조금 이제 큰 기업이고 아무래도 제품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먹을 수 있는 롯데가 종류가 많아서 저는 빙그레 좋아해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것 중에 하나죠.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빙그레 가면 왠지 빙그레 아이스크림 많이 먹을 것 같지 않아요? 스스로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냥 솔직히 뭐 빙그레나 롯데제과나 다 뭐 비슷하긴 한데 저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 자주 다닐 때 보면 롯데제과 제품이 더 많아서
제가 더 인지도도 높고 제가 더 많이 아는 곳이라서 롯데제과가 더 선호. 근데 인지도를 높게. 아무래도 빙그레 제과를 더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빙그레를 더 선호하기보다는 롯데제과라는 그런 기업의 인식이 일본계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좀 살짝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빙그레를 더 선호합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의견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결과가 저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오, 이 코너 하면서 뭘 완전 그냥 몰 표현가 보여드릴게요. 아니고 아까 그러니까 비슷비슷했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면 짜잔 동점. 동점이에요. 아 근데 왜 항상 20명씩밖에 조사를 안 해요? 왜냐면 다른 친구도 계속 30명 하는데. 다른 친구들 30명이시나요? 언제나 20명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제 아는 사람이 딱 지금 저까지 20명? 해서 20명이어가지고. 뭐 이번에도 찍었어요, 찬이 학생. 이번에도. 저는 일부러 근데 하도 학생들이 막상 막하라서 제가 방해해야 될까 안 했는데 잘했어요. 좋아하는 제과 그냥 다들 먹어봤을 테니까 그쵸. 정말 여기 한 표 찍고 여기 한 표 찍고 일단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야?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다. 친숙하다 둘 다. 옛날 생각나죠. 수업을 잘하는 뭐 쿠앤크 저 같은 경우에도 쿠앤크 ABC 메론 다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의견이 롯데제과에 속해 있는 이제 롯데 있잖아요. 네. 롯데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좀 뭐 일본계 기업이다. 아니면 좀 기업이 돈은 안 주고 짜다더라. 근데 빙그레는 그에 반면에 바나나 우유 같이 너무 친숙하더라. 이런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처음으로 동점이 나오면서 되게 팽팽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향저격수 백수영. 야. 네. 오늘 빙그레와 롯데제과의 박빙의 신부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백수의 노트! 네. 저는 백수의 예. 노트 외칠 때요. 예. 홍기찬 쌤이 열심히 외쳐주시는 게 기분 좋죠, 그거. 너무 귀엽고 좋아요. 쌤이 웃으시고 그러면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기분 좋아요, 이상하게. 네. 그 반전 매력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소에는 알파고 같았다가 그러니까 안 웃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돌연 웃으시니까 귀여워지셔가지고 감정이 있다는 게 신기해.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빙그레부터 네.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빙그레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도 많고 네. 되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또 있는데 그렇죠. 빙그레는 딱 아이스크림에 올인하는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우물만 판다. 한우물만 판다. 아이스크림과 또 뭐 유제품 그리고 약간의 과자 상품들. 네. 그래서 사업 영역이 넓다는 느낌은 좀 안 들고요. 네. 뭐랄까 67년도에 생긴 네네네네. 기업이거든요. 67년부터 약 40년 정도를 사람이 외길을 걸으면 빙그레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좀 짧은 소개를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오래된 기업일수록 그 캐시카우가 되는 상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우 정확히 알고. 드디어 역시 유진아이 해냈어. 그게 한우물만 파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럼 진짜 여쭤보면은 빙그레는 어떤 기업인지 한번 이제 속 시원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캐시카우라는 제 라인업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성장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바나나만 우유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인 제품이 될 텐데 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진 않은데 네. 나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롯데제과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네.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롯데제과는 껌에서 스타트를 한 기업이고 굉장히 많은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고요. 네.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자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찾아보니까 뭐 꽃게랑 정도만 우리한테 좀 친숙한 제품이 될 거고요. 두 가지 축은 이제 유제품, 그러니까 네. 그 요플레 그리고 이제 바나나맛 우유로 대변되는 상품 그리고 이제 수많은 아이스크림 제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67년도에 이제 스타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74년도에 바나나맛 우유가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요플레가 83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제가 조사를 보니까 고객 만족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분야에서 무려 9년 동안 1등을 할 만큼이나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빙가루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어요. 그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큰 위기 상황이 오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베이커리 사업 부분을 삼립에 매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과거에 편의점 사업하고 라면 사업도 진행을 했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 수준은 한 8천억 정도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유재환 씨가 캐시카우라는 네. 그런 용어를 써주셨는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빙그레는
꾸준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스테디셀러를 굉장히 스테디셀러. 많이 보유를 맞아, 하고 맞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네. 요플레 있고요, 일단. 요플레. 네, 요플레 떠먹는 요구르트의 떠먹는 요구르트. 대표 주자죠. 그쵸, 그쵸. 그리고 투게더 아이스크림. 투게더 구다. 네, 덕선이 아빠가 맨날 사오던 그 투게더. 투게더가 네,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메로나. 메로나. 네, 그리고 더위 사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거 반찬을 먹는 거. 네, 그리고 네. 잘못 먹으면 앞니빨이 나갈 수 있는 비비빅이 있어요. 비비빅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과자 중에서는 예. 꽃게랑이라는 스테디셀러가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비비빅이나 네. 아니면은 이렇게 그 길다란 아이스크림은 되게 땅땅 얼어있으면 입에 붙어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뗄 때 그 입술 다치거든요, 진짜로. 조심해서 조심해야 먹어야 돼요. 되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바나나 음료는 정말 추억의 음료죠. 그 요즘 편의점 최고 상품 중에도 뭐 당연히 하나이고 네. 그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빙그레이 그 간판 완전 간판이죠, 그냥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되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이제 쇠퇴하게 되고 이런 사이클 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이라든가 컨텐츠 이쪽은 주기가 굉장히 짧고 건설 장비 이쪽은 주기가 굉장히 길죠. 길어요. 그런데 어떤 제품들이 이런 바나나 맛 우유 같은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나서 끊임없이 계속 팔리게 되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수익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빙그레 전체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8천억. 이 바나나 맛 우유의 연매출이 1,500억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제품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제품들은 광고도 잘 안 하거든요. 다 팔리니까. 근데 바나나 맛 우유는 또 기업 입장에서도 워낙 볼륨이 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기 현대시티 아울렛 그 동대문점에 가보면 바나나 맛 우유 컨셉의 매장, 그러니까 옐로 카페라고 해가지고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도 물론 팔 수 있겠지만 거기 바나나 맛 우유라는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노란색 그 이미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미지 자체를 더 고객들에게 더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바나나 맛 우유들이 시중에 엄청나게 출시가 됐었는데 엄청나요. 메론맛 바나나 우유가 나왔잖아요. 아, 이것도 있어요. 딸기 맛도 있고. 딸기 맛도 그리고 있고. 과거에 그 흰색 바나나 맛이 사실 바나나 껍질은 노란색이지만 까보면 그쵸, 하얗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하얀색 우유. 저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마케팅을 아주 잘한 제품인데 잘했죠. 실제로도 시장에서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가 막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추억 속으로 또 빠져들어 보시죠. 추억 속으로. 네. 특히 남자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홈런왕 장종훈이 뛰던 빙그레 이글스 야구단. 네, 지금은 하나 이글스가 됐죠. 이글스가 빙그레 이글스였군요. 저도 네. 몰랐습니다. 네, 신기하다. 근데 원래부터 구단의 소유주는 하나였는데요. 네. 빙그레가 원래 하나의 계열사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야구단을 창단하면서 하나의 계열사가 뭐 다 화약이고 막 군수 그런 관련 계열사고 하니까 대중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친숙한 빙그레로 야구단 이름을 결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94년도부터는 한화 이글스가 되었죠. 네. 네. 아, 그렇군요. 구단은 넘어갔지만 야구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야구단 창단은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결국 홍보 수단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프로 야구단 중에 이제 오래된 구단들 보면 명문 구단이라고 치면 맞아요. 우리가 해태를 좀 예전에 있었고 네. 맞아요. 여기도 이제 제과업계고 네. 롯데도 사실 부산 쪽에 거점 이제 제과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 입장에서 이런 빙가루 쪽으로 또 거점을 이제 충남 지역으로 충청도 네. 지역으로 잡고 이제 야구단이 출범됐었어요. 그런데 히스토리를 보면 지금 이제 하나의 김승현 회장, 동생이 이제 김호연 빙그레 회장인데 이 둘 사이에 3년간 무려 31차례에 걸친 굉장히 오랫동안에 지속됐던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에서 빙그레가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86년도에 빙그레 이글스라는 야구단이 출범하고 나서 92년도에 이제 빙그레가 하나그룹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구단 네임이 다시 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들이 결국 친숙한 결국은 이제 프로 야구단을 운영해가지고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소비재 제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입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왜 이런 과자를 만드는 기업들이 쉽게 말해 스포츠단에 집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프로 야구단을 이제 집중해서 시청하는 고객들이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과자류, 빙가류 같은 것들이 주 소비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롯데 제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롯데 제과. 지금 현재
빙가 시장 1위에 빛나는 네,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있죠? 아이스크림만 봤을 때 네. 월드콘이 대표적이고요. 월드콘. 그리고 스크류바. 스크류바. 이렇게 이게 보였네. 맞아요. 그리고 조스바, 조스바. 수박바, 수박바. 메가톤바, 메가톤바. 설레임. 야, 설레임까지. 이것만 있어도 슈퍼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 그렇네요. 추억의 상품들은 다 있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네. 이거 냉장고문 오래 열고 있으면 아저씨가 진짜 혼나잖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열면은 딱 보이는 게 네. 롯데제과 아이스크림들이었다는 그렇네, 생각이 진짜. 듭니다. 네. 홍쌤 그러면 실제로 롯데제과는 어떤 기업인지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롯데라는 그룹의 이제 모태가 됐던 기업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롯데라는 그 네임 자체가 실제로 이제 괴테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에 나와 있는 베르테르. 여주인공. 맞아요. 그러니까 샤롯데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그룹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태가 됐던 건 껌 사업입니다. 그래서 67년도에 설립이 되고 나서 69년도에 국내 최초로 껌 베이스 공장을 이제 수립하게 되고요. 부산이 이제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롯데가 이제 부산을 프로야구 연고지를 그쪽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뭐 껌이라면 롯데 뭐 이렇게 뭐 예, 그런 맞아요, CM송도 맞아요. 많았고요. 껌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일리톨이라는 어마어마한 트렌드에 또 동참을 하게 되고 난리 났었죠. 휘바. 휘바이바 한 획을 그었잖아요. 자기 전에. 그리고 빙그레만큼이나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 코코넛이 이게 79년도에 나왔었어요. 우유랑 같이 먹으면 기가 막혀요. 83년도에 깐초. 깐초. 너무 맛있어요. 네, 아까 이야기 나왔던 네. 월드콘하고 스크류바가 90년대 중반이고요. 또 카스타드가 89년. 다들 기가 막히죠, 진짜. 그다음에 제크, 이것도 94년. 제크. 제대로 만든 크래커. 제크. 맞아요. 제대로 만든 크래커. 그 최근에 또 히트쳤던 2004년도에 애니타임, 뭐 사탕. 애니타임. 맞아. 그 고깃집에 꼭 있는 거. 예. 그거. 최근에 나오는 뭐 말랑카우까지. 말랑카우. 껌, 애기들이 되게 사탕. 좋아하거든요. 진짜 많네요. 진짜 많네요. 정말 많네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과 원래 빅3라고 우리가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롯데 제과, 그다음에 오리온, 그리고 이제 혜태가 소속되어져 있는 크라운 제과. 크라운 제과. 빙그레는 사실 조금 다르죠. 빙그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제품하고 빙가루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롯데 제과는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껌 사업 부분에서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수의 로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껌이라면 역시 롯데 껌. 야, 너무 좋아요. 네, 롯데제과 되게 다양한 상품들. 네. 이런 거 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귀여워요. 네, 되게 다양한 상품들 많이 있어요. 네. 그 껌 삼총사, 껌 다시 삼총사. 후레쉬 민트, 스피아민트, 롯데 껌까지 나와요. 맞아요. 자일리톨, 그리고 초콜릿도. 초콜릿도가 뭐예요? 네, 초콜릿들도. 네. 아, 초콜릿들도? 네, 초콜릿도. 네. 약간 이제 네, 일본 사람 같은 제품명처럼. 네, 초콜릿들도. 네. 가나 초콜릿 있고요. 하나 초콜릿. ABC 초콜릿. ABC도. 네. 그리고 11월 11일 무슨 날? 빼빼로데이. 빼빼로도 만들고요. 꽃갈콘. 꽃갈콘 이렇게 먹어야 되죠. 이렇게 먹어야죠. 네. 그리고 치토스도 롯데에서 네. 치토스도. 네네. 야, 이렇게 대박이다. 굉장히 많은 또 못지않게 많은 또 그 캐시카우들을 그렇죠. 캐시카우를 갖고 있군요. 정말. 캐시카우. 네. 네, 맞아요, 요새는 맞아요. 좀 껌이 자일리톨 통일된 듯한 기분도 들고 근데 예전에는 껌 종류도 되게 많고 광고도 화제가 됐었는데 요새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껌이라는 게 되게 좀 올드한 제품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롯데제가 전체 매출이 한 2조가 좀 넘는 수준인데 2조 2천억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일리톨 껌 매출이 작년도를 보면 무려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제품으로서 매출은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껌이라는 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아닌데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탕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자일리톨이라는 그 제품에 대한 재료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덧대어서 글쎄 이건 이제 사견인데 뭐 요즘 뭐 금연 이슈라든가 껌이라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자 제품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는 거의 대부분 아이템들이 다 비슷해지다 보니까 프리미엄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많아졌고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디가 앞서가고 있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빙가루 업계가 굉장히 큰 위기를 보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직접 매장에 가서 뭐 베스킨라빈스라든가 매장 그다음에 요즘 뭐 전문점. 디저트 관련된 카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데서 빙가루를 즐기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여러분들 이제 마트 가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5개, 6개 이렇게 떠리를 상품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네네. 판매해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에 큰 할인폭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제 살 갉아먹기 같은 그런 양태로 표현이 되면서 네네네. 빙가루 업계가 큰 위기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지금 제가 시장을 보니까 아이스크림 업계가 2013년도에 네. 시장 규모가 한 2조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15년도 시장 규모를 보니까 1조 한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빙그레는 이제 끌레도르 뭐 이쪽으로 대상 요걸 이제 끌레도르. 활용해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본젤라또 이런 본젤라또. 제품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이 시장에서 향후 이제 커질 수 있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 또 우리 또 즐겨 먹는 외국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쵸. 얘네들과의 하겐다즈.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두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기업에 취직을 할 때 만약에 진짜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직접 시식이라 해야 되나? 직접 자기 제품을 많이 먹고 야, 하게 진짜 돼서 이 질문 좀 그만 나와라.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옛날에 슈퍼마켓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 혹시 착하다. 기업에 취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만약에 궁금하네요. 여기에 이제 제과점에 입사를 하면 혹시 진짜 직원들도 과자를 많이 먹는지 학생들 표정이 밝아요. 비슷한 질문 계속 그만 나와라. 중공학과다 보니까 혹시 중국을 포함한 다른 해외에도 오, 이런. 진출한 사례가 있는지 오, 그렇지. 이런 거 새로운 고급 질문. 질문. 고급진 질문, 프리미엄 질문.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산희 학생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나요? 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제과점에 가면 제가 점에 가면. 그치. 많이 먹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가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먹지 않을까요? 먹긴 먹겠죠. 뭐 기업 세미나 할 때 자기네 상품으로 먹긴 하겠죠. 근데 네. 물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능 텍스트 그러니까 맛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뭐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서 매출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좀 활용한다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편의점 알바나 네. 뭐 슈퍼마켓에서 일하면 아무래도 제과점 관리나 제품에 대한 이해가 빠를 테니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취업에. 아 그런 부분들은 좋죠. 그러니까 결국 고객 응대해봤던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일을 하더라도요. 업장마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제 학생은 일했던 편의점이 그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업장의 특징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평일 때는 일반적인 편의점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주말이 되면 등산객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그쵸. 그럼 등산객들이 많이 사가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정답이다. 다른 날은 예를 들어 캔커피가 많이 팔리지만 네. 그날만큼은 뭐 대추차, 네. 그다음에 뭐 중년들이 많이 찾을 만한 상품들, 그 초콜릿 수요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주말이라고 하면 그렇게 자주 나가는 많이 팔리는 상품들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장 내 디스플레이가 일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내가 봤다? 그럼 이제 그거는 내가 이런 산업 그리고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제발 이 제과업계에 가는 애들이 면접장 가서 맨날 그거 하거든요. 자기소개 하라고 예, 예, 하잖아요. 예. 그 무슨 뭐 그런 얘기예요. 저는 메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말랑말랑하고 뭐 시원하고 뭐 잘 녹고 아이고. 달콤하고 뭐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것도 뭐 저는 꽃게랑입니다. 네, 저는 꽃게랑. 옆으로 갑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튀려고 하는 건 좀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저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이 네. 의외로 주말 저녁에,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굉장히 많이 팔려요. 아, 그래요? 술 한잔 하시고 저도 근데 술 먹고 메로나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자 이거? 이제 남자 여자 오신 분들은 역시나 평소. 남자 여자 오신 분들은 네. 꼭 이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냉장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앞에 여자분이 딱 서요. 프리미엄을 사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프리미엄을 먹는군요. 그래서 제 저는 아이디어는 메로나인데. 네. 헛개 아이스크림 하나 만들면은 해장용으로 아이스크림. 헛개 아이스크림. 해장용 아이스크림 많이 것 드시니까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헛개 아이스크림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제휴해서 생산하시고 싶은 관계자 맛없을 것 여러분들은 같아요. 저한테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인데, 근데. 그럼 맛있게 하는 분들은 그건 제가 그 업체에서 할 일이고 네. 난 아이디어를 던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기발하긴 하네요. 기발하긴 네. 하죠. 헛개 아이스크림 네, 헛개 문의 주세요. 아이스크림.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중국이나 해외 진출 사례가 정말로 있나, 네. 뭐 기업의 어떠한 문화나 아니면 그런 마케팅 전략 같은 게 기업 내에서의 어떠한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뭐 모든 소비재 기업들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내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보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 인도네시아 시장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을 거점으로 동아시아 시장 전반, 동남아시아 시장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미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업계를 지원하는 구직자들이 당장은 이제 국내 영업을 많이 뽑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향후에는 내가 이런 글로벌한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도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도 자소서나 면접장에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내 이외에도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우리 백수영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나 싶은 그런 네. 질문들 오늘도 모아봤고요. 오늘 정말 그 네. 저의 취지에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나 싶은 그런 아, 취지에 정말요? 네. 부합하는 그런 질문들을 네네. 또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네. 좀 민망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잘해 제가 왜 주세요. 벌써부터 민망할까요? 제가 업체에 취직하려면 과자를 좋아해야 한다. 카더라.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카더라가 있는 걸 어떡해요? 아, 그거 좋아하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쵸? 그다음에 라인업을 알고 가야 돼요. 네네. 예전에 제 학생이 실제로 그랬는데 네. 지금 어느 회사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돼지발을 만들지 않는 회사에 가서 네, 돼지발. 일본 자기소개를 네. 나는 돼지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살행위죠. 그랬더니 뭐 학생 우리 돼지밥 안 만듭니다. 예? 네. 뭐 이러고 집에 왔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예.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라인업은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라인업을 알고 가라. 제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뭐 내가 즐긴다는 측면은 뭐 그쵸. 그다지 뭐 그쵸. 중요한 부분은 아닐 아이스크림 안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네, 정말 맞아요. 우문을 현답으로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네. 감정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이렇게 밝게 네. 웃으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웃으실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카더라 있을까요? 네. 제가 업체는 입사할 때 시식 평가가 있다. 카더라. 이건 진짜 궁금하다. 그 진짜 면역 있어요? 기업들이 그 예전에 그 라면은 기업들도 그렇고 네네. 관능 평가라고 해가지고 맛을 보는 걸 실제로 시험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견인데 저는 별로 그렇게 저는 그 기업의 결과물이 채용팀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홍보팀의 결과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리크루팅도 그냥 여러분들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나 기업의 가치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또 매스컴에 또 신문에 기사가 나거든요.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맛도 본다. 그만큼 우리 기업이 이런 맛의 특징을 면밀히 고려해서 개발 활동을 진행을 한다, 영업 활동을 진행한다. 요걸 이제 알려주기 위한 이벤트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준비는 하셔야 될 텐데 평상시 나는 이제 제과업계 가야 되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연습해야 된다.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그 리크루팅이 무슨 뜻이에요? 채용이죠, 채용. 네, 채용이요. 그러면은 몇 회인데 지금. 죄송해요. 영어로 괜찮아. 캐시카우 알잖아. 죄송해요. 캐시카우 알면 됐어. 그거는 그 음악 프로그램에 가서 그렇군요. 예. 오디션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채용이 영어로 그거였구나. 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짠짠. 자, 지금까지 빙그레와 롯데제과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백소영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구직 활동도 과자처럼 달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구직을 하셨잖아요. 네? 구직. 아니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너무 네. 저도 너무 그렇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꼭 달달한 결과가 꼭 있기를 아유,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네, 참 산이 좋은 학생. 말씀이시네요, 네. 진짜. 어때요? 저는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어린 시절을 함께 해주었던 그 제과점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들이 있었기에 제가 빙글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유. 결국은 빙그레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롯데는 안 가는 거죠. 그쵸. 네, 안 가는 걸로. 네. 그래. 인정하니까 당황스럽다. 선생님께서 한번 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빙가루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럼 그 큰 시장에서 아이스크림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빙그레 계열사 중에 제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냉동탑차 전문 회사예요. 그러니까 냉동품만 전문으로 유통시켜주고 있는 국내 기업인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그 대수가 한 800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이스크림
산업을 여러분들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만 보지 말고 그런 이런 냉동류를 전문으로 유통시키는 기업들도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만큼 산업은 굉장히 파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기업 외적으로도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좋은 일자리의 포지션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